자, 구성요건 요소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니까 객관적 상황의 착오다. 이걸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고, 이런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으면 고의가 조각되고, 고의가 조각되면 과실범이 문제되죠. 따라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성요건적 착오, 이 사실의 착오와 관련해서 두부상자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보시면 피고인은 고물행상인이었어요. 고물행상인으로서 피고인은 새벽에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기 전에 고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다니는데, 이 사건 두부상자는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고 그 위에 쓰레기로 보이는 신문지 등이 덮여 있어서 이 피고인으로서는 두부상자가 버렸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두부상자를 버린 것으로 알고 그 종이와 상자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기소가 됐다라는 거죠. 왜 절도죄로 기소가 됐는지 보시죠. 그런데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두부상자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 경영의 슈퍼마켓에 두부를 담아 납품하고 난 빈 상자로서 공소외 2가 회수해 가도록 신문지를 덮어 새벽에 점포 밖에 내놓아 두는데 그 위치는 슈퍼마켓 옆 쓰레기통 옆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부상자는 이 두부를 납품하고 난 빈 상자로서 회수해 가는 거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절도죄로 기소가 됐는데,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거죠. 절취. 근데 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 이 타인의 재물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얘기를 합니다. 즉,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절도죄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절도죄의 고의는 그 객관적 상황을 모두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물건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고 타인 점유의 물건이다. 이거를 내가 그 주인,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지고 가겠다. 점유를 이전한다라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따라서 고의범인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고물행상인 피고인은 두부상자를 버린 것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거죠. 객관적 상황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겁니다. 객관적 상황에 대한 착오요. 구성요건 요소 사실의 착오요. 구성요건 요소 사실의 착오죠. 왜 구성요건 요소의 착오인가? 자,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되는 건데, 타인의 재물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다. 그런데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즉, 이 구성요건, 절도죄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인 거죠. 따라서 절도죄의 타인 소유 물건인데 이거를 그 타인, 그 주인 의사에 반해서 내가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절도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절도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두부상자 가지고 온 것은 과실범이고, 과실절도가 문제되는데 과실절도는 처벌 규정이 없죠. 따라서 무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절도의 범인은, 고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즉 타인 소유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취득했다. 착오가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절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절도의 고의가 인정
안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고의범인 절도죄 성립하지 않고, 고의가 조각되니까 그러면 과실절도가 문제되는데 과실절도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무죄가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